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윤규환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변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영역 중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인사이트 발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품, 서비스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단 22개의 상품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출이나 상품 수, 고객 규모가 모두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현재 17개의 카테고리에서 180여 개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IaaS,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상품군을 비롯해서 개발자들이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파스 상품군, 그리고 인프라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발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스 상품군까지 폭넓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업종, 기술 영역 등을 버티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엮어서 그동안 고객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큐레이션한 상품 서비스로 엮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시한 버티컬 솔루션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워크는 이러한 방향의 시작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종의 고객들이 선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 혁신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등 국내 환경에 맞는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술이 규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먼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의 방대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고, 스타트업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공공기관 등 기업의 성장과 각 산업에 맞는 상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고객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친근한 인터페이스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인증 등 탄탄한 보안 아키텍처가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냈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리전과 멀티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넘버원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의 기술과 노하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고객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네이버 클라우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를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그러면 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일은 클라우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얘기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라는 표현은 사실 빠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두마다할 것 없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은 전 세계 기업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데이터가 61% 증가한 175제타바이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넘어서 예측, 추론이라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 데이터 분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X-애널리틱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온라인에서 고객의 여러 행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을 준비한다는 것, 고객이 내가 기대하는 행위를 하도록 기존에 구매했던 것과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들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대응 측면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를 앞서 나가는 형태의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누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둡 에코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가정해보면 하둡 에코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준비부터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구축되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할 준비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하둡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할 것인지 비즈니스 로직도 고민을 해야 하고 개발자가 참여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드디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SaaS 방식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기대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시티즌 사이언티스트, 일반인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 등 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직장을 갖기 시작했고 이들은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혁신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키워드인 클라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은 클라우드라는 표현이 꼭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많은 영역에서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앞서 살펴봤던 하둡 에코시스템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프라 준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작업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하둡 환경으로 전달하고 분석을 위한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작성 없이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면 또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투자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면 이럴 때는 클라우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영역별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저장에 대한 부분으로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정형, 비정형, 로그, 영상, 이미지, IoT,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위한 도구와 함께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하드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 환경은 하둡 에코시스템 기반으로 구축하실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머신러닝에서는 고객이 직접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이미 잘 만들어진 모델에 기반한 API 형태의 서비스들, API를 서빙하는 구조의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버티컬 영역에 특화된 분석 상품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 고객의 데이터에 네이버의 검색, 쇼핑 데이터를 연계해서 고객의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엣지, 고객 사이트에서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도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곳, 그리고 이것이 분석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버티컬 특화된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네이버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엣지 영역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형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집 및 저장 영역은 가장 많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RDB, No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상품군이 있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시스템이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생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로그 처리 상품군,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나 미디어 스트리밍 관련된 상품군, 그리고 IoT와 블록체인을 위한 상품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 및 저장 영역에서는 IoT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oT는 다수의 디바이스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장성과 다른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능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MQTT 방식으로 IoT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규칙 엔진을 통해 몽고DB나 NoSQL 데이터베이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IoT 코어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림 형태로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는 클라우드 IoT 코어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환경에서는 하둡 에코시스템 기반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하둡 환경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는 서버리스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독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하둡 상품과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는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엘라스틱 서치 기반의 서치 엔진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최근 출시한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는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산 처리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고, 다양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스토리에 저장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다양한 리소스 타입을 지원하는 작업 스케줄링, 그리고 인증과 접근 제어를 활용한 보안성 제공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는 컨테이너 기반의 서버리스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둡 에코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하고 빠르게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고객이 직접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인프라에서 데이터 분석과 함께 머신러닝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등이 AI나 ML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AI, ML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API 방식의 AI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바의 고도화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랭귀지나 비전 등의 분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있어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AI 포레스트라는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포레스트는 GPU를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딥러닝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I 포레스트는 데이터 포레스트와 함께 HDFS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포레스트와 같이 컨테이너 형태로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을 배포하고 서빙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티컬 특화 영역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해당 업종이나 기술에 특화된 분석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특화 영역에서 말씀드릴 상품은 게임 리포트입니다. 게임 리포트는 게임 전문 빅데이터 서비스로서 유저의 레벨, 아이템의 사용 현황, 스테이지별 플레이 현황, 게임 내 재화의 흐름과 같은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접속자의 현황이나 매출, 사용자의 게임용 패턴과 같이 실시간으로 주요 지표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별 특성에 맞는 코호트를 생성해서 OS에 대한 정보나 유입 경로, 레벨, 재화 소비량 등 그룹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게임이 설치가 되었다거나 접속 로그, 아이템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 게임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보까지 상세한 로그 뷰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네이버 데이터와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의 검색과 쇼핑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폭넓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DAS, 데이터 애널리티cs 서비스는 내 사이트의 방문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언제 어디로부터 유입이 되었는지, 어떤 키워드와 페이지에 관심이 있는지, 고객의 행동 추이를 네이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세그먼트에 어떤 페이지나 상품을 강조해야 할지,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의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DAS라는 상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고 방문자 로그에 고객사의 정책을 연동해서 원하는 세그멘트 형태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분석해 본다든지 사이트에 유입할 때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 당시의 네이버 트렌드를 파악해서 시장과 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비교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심사에 대한 분석, 쇼핑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 추천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DAS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DA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고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거나 추정하는 행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엣지 영역입니다. 아직 많은 고객들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고자 하는 고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뉴로 클라우드라는 상품을 통해서 최적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 최근에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성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뉴로 클라우드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뉴로 클라우드는 완전 관리형, 고객 전용의 클라우드로서 데이터에 대한 사내 보안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내의 레거시 환경과 유연하게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시스템과도 손쉽게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단체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IaaS, 파스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뉴로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데이터 역시 뉴로클라우드에서 저장 및 처리가 됩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파스,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상품, 서비스들과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상품, 서비스들이 고객 및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수집 저장 측면에서는 엣지 영역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인데요. 고객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석 환경에서는 데이터 포레스트, AI 포레스트와 같이 컨테이너, 서버리스 형태의 파스나 삭스 상품들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AutoML과 같이 손쉬운 머신러닝 플랫폼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해서 서빙할 수 있는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영역에서는 게임 외에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네이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이버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외에도 제휴사의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박스라는 신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안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안, 데이터 암호화,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1년 빅데이터 및 AI 트렌드를 보면 스몰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작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와 전문가를 확보하고 방대한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라우드에서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 확장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윤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